자, 이제 등비수열의 합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자, 등비수열의 합은, 자, 이제 공식이 나오는데, 자, 얘는 유도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SN에 대한 공식이 나와 있는데, 자, 이 공식이 이렇게 두 개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얘가 유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자, 이 내용을 꼭 알아놓고, 꼭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공식을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SN이 있죠. SN이란 뭐 앞에서 배웠으니까 등차수열 할 때랑 똑같죠. 자, A1 더하기 A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몇 번째 항까지 합이냐, 이 N번째 항까지 합이에요. 이게 SN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등비수열의 합은, 자, 조금 더 요령 있게 구하는데, 그러면 이제 SN이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초항은 A,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AR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AR의 제곱, 그 다음에 점점점이 돼서, 자, n번째 항이 AR n-1이잖아. 일반 항이니까. 그러면 그 앞에 항은 n-2가 될 거고, 당연히 AR의 n-1이 되면서,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항이고, 이게 두 번째 항, 얘가 n번째 항이면 얘는 당연히 n-1번째 항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SN을 구하는, 자, 과정은 뭐냐? 자, 양변에 공비를 곱합니다. 자, 양변에 R을 곱합니다. 자, 양변에 R을 곱하게 되면은,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R의 SN이 될 거고, 자, 이쪽에다가 다 R을 곱할 거야. 자, 곱하는데, 자, 방법은 여기다 R을 곱하면서 이쪽 한 칸 옆에다가 쓸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R을 곱한 거는, 여기다가 R을 곱한 거는 여기다 쓰니까 AR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R을 곱한 거는 AR의 제곱이 되니까 한 칸, 자, 옆으로 하게 되면은 위아래 쪽의 형태가 맞겠죠. 그래서 점점점이 되고, 자, 여기에다가 R을 곱하게 되면은 당연히 AR의 n-1이 되고, 마지막 여기에다가 R을 곱하게 되면 AR의 n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한 칸이 빠지는 대신에 이쪽에 한 칸이 이렇게, 자, 튀어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역시 개수는 R개입니다. 어차피, 개수는 N개예요. 어차피 이게, 자,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맞추는 이유는 뭐냐? 자, 이쪽의 형태하고, 자, 여기까지죠? 이쪽의 형태가 지금 다 맞죠? 일부러 맞추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두 식을 어떻게 할 거냐? 뺄 겁니다. 그럼 빼버리면, 자, SN이 공통이 되니까 SN을 묶어내게 되면 1-R이 될 거고, 자, 얘는 뺄 게 없으니까 그냥 A가 내려올 거고, 이쪽 부분이 다 사라지겠죠? 그래서 일부러 맞춰 놓은 거니까. 그래서 빼기, 자, AR에, 자, N제곱이 되어서, 자, A가 공통인수가 되니까 A는, 자, 묶어내게 되면 R에, 자, N제곱 이렇게 되면, 자, 따라서 SN은 어떻게 되느냐? 자, 1-R에 A에 1-R에 n제곱이 될 거고, 자, 분자분모에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얘네들의 순서가 바뀌니까 얘는 R-1이 되고, A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순서가 바뀌겠죠. 그래서 요 두 개가 등비수열의 합공식입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자, 다 언제 쓰는지 정해져 있어요. 자, 기본 공식은, 자, R-1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우선순위야. 그래서 얘는 공비 R이 1보다 큰 경우에 쓰고, 자, 얘는 공비 R이 1보다 작은 경우에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R이 1인 경우에는 잘 나오지는 않지만, R이 1인 경우에는, 자, SN이 이렇게 있으면, 자, 첫 번째 항 A, 두 번째 항도 A가 되겠죠. 공비가 1이니까. 세 번째 항도 A, 그래서 모든 항이 다 얼마가 되냐면 A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몇 개 있어? N개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N 곱하기 A가 되니까 R이 1일 때에는 NA가 됩니다. 그래서 R이 1일 때에는 NA가 되니까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총 3개가 있어요. 근데 뭐 얘는 굳이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제 R이 1보다 클 때, R이 1보다 작을 때 쓰는 공식이 좀 다르다라는 거. 어차피 똑같은 식이긴 하지만,
자, R이 1보다 크게 되면은 R-1 공식을 쓰고 R이 1보다 작을 때에는 1-R 공식을 쓴다라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자, 공식 두 개 나오는데 얘가 대표적인 꼴이에요. 그래서 R-1이기 때문에 R이 1보다 클 때 1-R은 R이 1보다 작을 때 여기 NA는 R이 1일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 R이 불확실하게 되면 무조건 R-1 공식을 쓴다라고 보면 돼. 자, 얘는 등차랑 거의 똑같아요. 자, 등차나 등비나 뭐 AN이 주어지든 자, SN이 주어지든 등차는 식이 두 개 필요해서 A하고 D를 구하면 되고 등비는 자, AN이 주어지든 SN이 주어지든 A하고 R을 구하는 과정이니까 역시 식이 몇 개 필요하다? 자, 식이 두 개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활용이 좀 어렵죠. 원리학계가 특히 어려우니까 얘는 따로 설명할 거고, 그럼 바로 풀이를 가보면 여기 과정 나와 있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등비수열의 합을 유도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자, SN이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공비 R을 양변에 곱해서 자, 식을 이렇게 만드는데 칸을 살짝 이동을 할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다 R을 곱한 식을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동을 한 다음에 자, 두 식을 빼게 되면 이쪽 부분들이 다 사라지겠죠. 여기까지가. 그래서 식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요 식 유도하는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문제풀이를 해보면 자, 공비가 양수래. 자, R이 양수래니까 R이 0보다 클 거고 자, 2항이니까 AR이 2분의 1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이니까 AR의 5제곱이 8. 그래서 등비수열은 대입하는 방법으로 푼다고 그랬죠. 자, 요놈의 차수가 더 낮으니까 얘는 AR 곱하기 R의 4제곱이 8이 되면은 얘 대신에 얼마를 대입해? 2분의 1을 대입하니까 결론적으로 R의 4제곱은 얼마? 16이 되어서 R이 풀마 2가 나오는데 양수라니까 R이 2. 그럼 여기다가 2 대입하게 되면 A는 얼마? 4분의 1. 자, 그 다음에 뭐를 구하래? 8항까지 합을 구하려니까 S8을 구하라는 얘기죠. 공식 그대로 적용시키면 됩니다. 공비 1보다 크죠. 그러니까 얼마분의 R-1분의 초항 4분의 1에 자 2에 8제곱 마이너스 1. 뭐 얘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쉽게 나오겠죠. 자, 다 똑같은 문제예요. 이런 거 이제 연습해 보면 됩니다. 7-2, 7-3. 자, 얘는 공비가 음수고 AR의 세제곱, AR의 5제곱 해서 A하고 R 값이 나오겠네.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 식이 두 개가 나와서 자, A하고 R을 구하던가. 근데 등비수열의 문제점은 자, A하고 R이 안 구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 나온 식 R에 대한 식이 나올 겁니다. 이 R에 대한 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낸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A하고 R이 100% 나오진 않아.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분합이 주어진 경우, 자,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자, 얘는 요 공식이 하나 필요해요.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공식이 하나 필요한데, 자, 얘는 x 마이너스 1에, 자,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는 요 공식이 하나 필요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5항까지 합, 자, 10항까지의 합, 그 다음에 15항까지 합이기 때문에 다 3의 배수꼴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4, 8, 그 다음에 얼마? 12. 얘도 마찬가지. 10,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21항부터 30항까지 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S30에서 빼기 S20을 해라 이런 뜻이니까 이제 S30이 필요한 겁니다. 다 패턴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공식이 하나 이용이 될 텐데 자, 무슨 뜻이냐? 자, 첫 번째 S5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S5는 얼마? 자, 모르면 R-1 공식을 씁니다. 자, R-1에 A에 자, R의 5제곱 마이너스 1 공식을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항까지 합이니까 S10이죠. 얘도 마찬가지. 자, 그럼 R-1에 A에 자,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우리가
요 아래 5제곱을 x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a하고 r 값을 못 구해요. 나오지도 않고 실제로. 그럼 이제 여기에서 합차를 쓰겠죠. 자, r-1에 자, a에 자, 이 합차 쓰게 되면 r의 5제곱 마이너스 1 자, r의 자, 5제곱 플러스 1이 자, 20이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이제 요 놈 보게 되면 요 놈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자, 요 놈이 5가 되겠죠? 얘가 5가 되니까. 그래서 얘가 5가 되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자, 4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R의 5제곱은 얼마? 자, 3. 그럼 R의 5제곱이 3이라는 거 하나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R의 5제곱이 3이라는 거 여기다가 뭐 대입해 봤자 어차피 A하고 R 값을 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얘는 R의 5제곱이 3이라는 거 하나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할 게 몇 번째 항까지 합? 15항까지 합이니까, 그럼 여기다가 해보면, 그럼 S15를 구해라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얘는 얼마가 돼? 자, R-1에 A에, 자, R에 15제곱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자, 요, R의 15제곱이 자, R의 15제곱이 결국 X 세제곱의 역할을 할 겁니다. R의 5제곱을 X라고 치게 되면. 그래서, 자, 요놈 하게 되면 R의 5제곱을 X라고 하게 되면은, 자, 결론적으로 얘는 얼마가 되느냐. 자, 공식을 그대로 써보면, R-1에, 자, A에 요놈이 되니까 얼마가 돼요? R의 5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X제곱이니까 R의 10제곱 더하기 R의 5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이 식이 하나 필요한 겁니다. 요 놈이 요렇게 바뀌는 공식이 바로 요 공식을 이용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역시 자, 우리 A하고 R 값은 모르니까 우리 요 값은 알 수 있죠? 요 값이 얼마에 위에 나와 있으니까 요 값이 5. 그리고 우리 R의 5제곱 알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계산하면 5 곱하기 자, R의 5제곱 대신에 3을 대입하니까 요 놈은 9가 되겠죠? 9 더하기 3 더하기 1이 되어서 이거 계산하면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5, 10, 15 얘도 마찬가지 4니까 동일하게 S4가 얼마다? 18 공식 활용하면 될 거고 자 S8이 얼마다? 54 일 때 S12의 값을 구해라. 역시 자 이번에는 R의 4제곱의 값을 X라고 생각해서 X 세제곱 마이너스 1 공식을 이용하면 될 거고 연습해 봐야 됩니다. 똑같은 문제니까 얘도 똑같은 문제예요. S10 나오고 자 S12 9 그 다음에 S22 63 일 때 요 놈은 자 요거 21항부터 30항까지의 합은 S30에서 S20을 뺀 값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거 나열해 보면 알겠죠. 그래서 S30을 구해라 하게 되면 이번에는 이제 R의 10제곱을 우리가 X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겠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좀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로 중요한 자 등비수열의 합하고 일반항 사이의 관계가 나옵니다. 필수예제 9번. 앞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자, 합 SN과 자, AN 사이의 관계입니다. 등차에서 했죠. 이게 등차, 등비 나오고 뒤에 가서 시그마 가면 또 나옵니다. 개념은 똑같아요. 자, 제목이 뭐냐? SN하고 AN 사이의 관계잖아.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거는 합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합이 힌트로 주어졌을 때 AN을 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합이 힌트로 주어졌을 때 AN을 구해라. 그러면 자 SN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을 구하는 것, 즉 SN하고 AN 사이의 관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AN은 얼마? 자 SN에서 자 S의 n-1을 빼고 자 이 공식 딱 하나죠.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거는 두 번째 항부터 자 우리가 구한 이 AN을 써라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럼 이게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하려면 자 뭘 의미하는 거냐? A라고
S1이 어떨 때 얘를 만족을 시키면 얘를 없애고, 자, 얘를 없애고, 그러면 얘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첫 번째 항부터 이 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FM대로 하는 방법이 있고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일단은 다시 얘를 지울 수가 없죠. 그럼 이제 얘 마찬가지입니다. SN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이 지수 자리에 이렇게 미지수가 들어가 있으면 얘는 무조건 등비수열입니다. 그러면 등비수열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AN이든 SN이든 이렇게 뭐 2의 N 플러스 K 꼴이 되어서 이 지수에 N이 들어가 있으면 AN이든 SN이든 무조건 얘가 등비수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수열 AN이라고 나와 있죠. 무슨 수열인지 몰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수에 N이 들어가 있지. 그럼 얘는 무조건 등비수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해보면, 자, AN을 구하면, 자, AN은 어떻게 구한다? SN에서, 자, SN-를 빼는 거겠죠. 그럼 SN-1이란 얘기는, 자, SN-1이란 얘기는 요 N 자리에다가 뭐를 대입하는 거? N 자리에다가 N-를 대입한다는 뜻이죠. 함수랑 똑같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느냐? 3 곱하기 2의 N 플러스 1 더하기 4K에서, 자, 빼기, 자, N-1이면 3 곱하기 2의 N 플러스 4K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자, 4K는 어차피 제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이거, 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지수 쪼개는 훈련해야 돼요. 그럼 얘는 3 곱하기 2의 n제곱 곱하기 2의 1제곱 이렇게 쪼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 이렇게 되는 게. 그래서 빼기 3 곱하기 2의 n제곱 하니까, 자, 뭐가 공통인수? 자, 3 곱하기 2의 n제곱이 공통인수죠. 3 곱하기 2의 n제곱이 공통인수가 되면은 이렇게가 제외가 되니까 2 빼기 1이 되어서 따라서 AN은 얼마? 자, 따라서 AN은, 자, 3 곱하기 2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반드시 이걸 써줘야 됩니다. 이게 AN이야. 근데 이제 요 일반항은 2부터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얘 AN 수열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항은 몰라. 쓸 수가 없죠. 2부터 쓰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항이 3 곱하기 2가 될 거고, 세 번째 항은 3 곱하기 2의 세제곱, 제곱이 될 거고,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 3 곱하기 2의 1제곱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2부터 써야 되니까. 2부터 써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은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 첫 번째 항부터 무슨 수열을 이루도록? 등비 수열을 이루도록 이 말이 나오죠. 이 말이 나온다는 얘기는, 자, 이게 없어지면서 얘를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이 3 곱하기 2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항. 무조건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을 이렇게 쓰고 싶으면 얘가 사라져야 돼. 그럼 어떤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되느냐? 자, 얘가 일단 A1입니다. 어떤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되느냐? 얘가 사라지려면, 자, 여기서 구한 A1이 얼마? 3 곱하기 2죠. 그 다음에, 자, 위에서 나온 S1이 얼마예요? 자, 여기에서 나온 S1 얼마? 3 곱하기, 자, 2의 제곱 더하기 4K 이렇게 나오죠? 요 두 개가 같으면은 첫 번째 항부터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식을 없애야 돼.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AN하고 여기서 구한 A2라고 위에서 주어진 S1이 같다라는 것을 만족을 시켜야 돼. 이게 핵심이야. 계산해보면 A1은 6이고, 자, S1은 12 더하기 4K가 되니까, 자, 넘기니까 K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FM으로 풀어내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정말 간단하게, 이제 실제로 시험에서는 간단하게 풀어야 되는데, 자, 간단하게 풀어내는 방법은 뭐냐? 자, 간단하게 풀어내는 방법은, 자, 이게 지금 등비수열의 합 SN이죠. 등비수열의 합 SN이 나오면, 등차가 나오면,
예를 들어 볼게요. 등차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자 SN이 예를 들어서 자 3n의 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3n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에요. 얘가 역시 똑같다.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려면 상수항이 없어야 돼요. 상수항이 제거가 돼야 되니까 k-1이 무조건 0이 돼야 되니까 k는 1로 해서 자 n에 대한 2차 함수가 나오게 되면 2차식이 나오게 되면 얘는 무조건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그리고 등차 수열의 합이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려면 상수항이 존재하면 안 돼. 등차 수열은 쉬워요. 자, 등비도 똑같이 방법으로 풀 건데, 비슷한 방법으로 풀 건데, 그럼 등비는 어떻게 할 거냐? 등비는 SN을 요꼴로 고칠 거예요. A 곱하기 R의 N제곱 더하기 B꼴로. 요꼴로 바꾼 다음에 A 플러스 B가 얼마가 돼야 돼? 요 놈이 0이 되면 첫 번째 항부터, 얘가 0이 안 되면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수열이 됩니다. 자, 여기 반드시 N제곱이 돼야 돼요. 그럼 이제 얘를 만약에 SN을 고쳐보면, 자, 지금은 이 방법으로 풀 겁니다. 그러면 얘는 딱 보는 순간, 3 곱하기 2의 N제곱 곱하기 2 더하기 4K죠. 그래서 A에 해당하는 게, 자, 6 곱하기 2의 N제곱 더하기 4K가 되니까, 자, A에 해당하는 게 6이고, B에 해당하는 게 4K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합이 0이 돼야 돼. 어차피 결과물 똑같죠. 그래서 결과물이 뭐가 나오냐면 6 더하기 4K가 0이 돼야 되니까 4K는 마이너스 6, 얘도 넘어가면 4K는 마이너스 6 나오죠. 그래서 요 방법으로 풀면 이런 걸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복잡하게 했던 것들을 할 필요가 없이 바로 그냥 한 방에 문제를 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도 마찬가지 n제곱 있죠. 그럼 n제곱이 있으면 자 얘가 a고 얘가 b가 되니까 자 n제곱이 있으면 얘가 a가 되고 마이너스 2가 b가 돼야 되니까 2 더하기 마이너스 2는 0이죠. 그럼 얘는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 똑같은 문제죠.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여기 나오죠. 그럼 이제 애들이 이제 눈빛으로 푸는 겁니다. 얘는 쪼개면은 3의 n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되니까 얘가 9고 얘가 4니까 36 더하기 k가 얼마가 되면 돼? 0. 그럼 끝. 근데 어찌되었건 an이 sn에서 s의 n-1을 뺀 값이다. 요 사실은 꼭 알아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얘도 똑같고. 자, 그러면 이제 요 문제도 풀이를 어떻게 하느냐. 자, A4를 구할 겁니다. A4를 구할 거면은 우리 AN을 구한 다음에 N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풀 필요 없죠. 왜? 얘는 구체적인 값을 구할 거야. 구체적인 값을 구하면 자 A는 함수값 구하듯이 SM 빼기 자 SM-1이죠. 그럼 A4를 구할 거니까 N에다 4를 대입하면 되니까 A4는 바로 얼마예요? S4 빼기 S3이 되니까 여기에 S4의 값은 얼마? 자, 2 곱하기 3의 4제곱 빼기 2가 될 거고, S3은 자, 2 곱하기 3의 세제곱 빼기 2가 되니까 얘에서 얘를 빼게 되면 바로 A4가 나옵니다. 그래서 AN을 구하는 문제, 두 번째는 자, 구체적인 뭐 A의 뭐 3을 구해라, A의 4를 구해라 이렇게 구체적인 값을 구하는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부터 자, 뭐 등차 혹은 등비 수열을 이루도록 하는 문제. 이렇게 유형이 좀 다양합니다. 자,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구별지어서 알아놓으면 문제풀이가 좀 쉬워지죠. 그래서 이제 9-2하고 9-3번을 한번 연습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원리학계는 좀 따로 설명을 할게요. 얘도 좀 복잡합니다.